손해평가사 물방망입니다. 오늘은 시설작물, 버섯작물 보험금 구하러 가는 날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보험료 공부했어요. 보험료 꼭 제대로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좀 까다로울 수도 있지만 출제 확률이 있습니다. 오늘이 5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어제는 좀 많이 덥더니 오늘은 좀 선선했어요. 오후에 일 좀 보고 산에 갔다가 늑장 부리다 보니까 지금이 8시가 넘어버렸네요. 늦게 사무실에 들어와서 앉았는데 꼭 운동하고 갔다 오면은 이렇게 텐션이 업돼가지고 말이 많아지던데 오늘은 좀 차분하게 해보겠습니다. 1차 시험이 2주가 채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 너무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자신 있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점수 잘 나와요. 그리고 요새 계속 강의하면서 편집하면서 뭐 강의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메일에 제 강의를 24년도 기본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듣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카페에 이제 답을 달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뭐 질문도 하고 답도 달고 여러 번 들으니까 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더랍니다. 아주 어려운 내용은 못하더라도 여러분도 개념 강의를 좀 반복해서 들으셔가지고 이제 됐다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들으셔가지고 개념을 좀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질문도 하시고 답도 하시고 그러면 그 카페에 가입하셔서 정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보험금, 시설작물 보험금, 버섯작물 보험금, 생산비 보장 보험금입니다.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역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경과 비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강의할 때 이 재보 경피라고 이 시설작물 버섯작물 보험금은 제가 이 재보 경피라고 해가지고 강의할 겁니다. 재보 경피. 이 생산비 보장 이 시설작물 버섯작물에는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자기부담금이 없는 대신에 소손의 면책금이라 그래서 10만 원이 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10만 원을 소손의 면책금이라 그래서 이 소손의 면책 제도가 있어요. 10만 원을 초과하면은 이제 사고마다 전액 지급합니다. 물론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합산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넘지 못하지만은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자기부담금 없는 대신에 소손의 면책금이 있다. 잠깐만 이거를 볼까요? 색깔을 칠해볼까요? 재보 경피라고 강의할 텐데 재배 면적과 보장 생산비 일종의 이게 보험 가액 또는 보험 가입 금액 개념과 비슷하죠. 물론 50에서 100% 선택해서 가입을 합니다만 중요한 게 경과 비율과 피해율이에요. 재보 경피, 경과 비율, 피해율. 피해율은 우리 생산비 보장 밭작물하고 똑같아요. 고추, 브로콜리, 무부, 배고파, 당단, 메시하고 똑같이 PB, 손비, 일미 이렇게 갈 겁니다. 미보상 비율이 없다가 작년까지는 없다가 올해 미보상 비율이 들어왔어요. PB, 손비, 일미. 작년에는 자기부담금도 없고 미보상 비율도 없다. 이래서 정리가 쉬웠는데 올해는 자기부담금 없는 건 맞아요. 소손의 면책금으로 10만 원으로 대신하니까. 근데 미보상 비율이 들어왔다. 핵심은 경과 비율이다. 잠깐 복습 삼아서 우리 밭작물, 생산비 보장 밭작물 한번 잠깐 보험금만 한번 써볼까요? 고추, 브로콜리, 기타. 그 외에 고추는 잔경, 피병,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잔존 보험 가입 금액에 잔경, 피, 병충해 보장하죠. 고추는 잔경, 피병자. 브로콜리는 제가 왜 잔보 이렇게 쓰는지는 말씀드려야 되겠네. 잔경, 피자. 나머지는 그냥 보피자 이렇게 이론서에도 보피자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보피자가 아니고 보경, 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생산비 보장이기 때문에 이 경과 비율이
들어갑니다. 제일 중요하죠. 얼마나 경과했는지. 그리고 기타에도 경과 비율이 들어가는데 이게 일이기 때문에 그냥 보피자로 바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때 요 잔존, 고추 브로콜리 같이 요 잔존, 그러니까 이전 사고가 있었으면은 이전 사고 보험금 빼고 나머지 잔존 보험 가입 금액으로 보험금 계산하겠죠. 첫 사고라면은 당연히 그냥 보험금이고, 이때 요 보험금이 제보였어요. 재배 면적의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 그러니까 길게 읽는다면 제보 경피 병자 이렇게 되겠죠. 제보 경피 병자, 고추 같은 경우. 근데 그러지 말고 잔경피 병자가 당연히 좋습니다. 즉 생산비 보장 방식은 밭작물이든 이런 시설작물, 버섯작물이든 제보 경피 이런 개념이에요. 제보 경피 자기부담금. 근데 대만 자기부담금 없긴 했으니까 지우겠습니다. 기본 구조는 같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조금 하는 거예요. 제보 경피. 문제 풀 때는 제보 경피로 풀 겁니다. 요 재배 면적과 보장 생산비 요걸 묶어서 일종의 보험 가입 금액, 좀 더 정확하게는 보험 가액이 더 맞는 말인데 일단 구별하지 않을게요. 자고간 제보 경피. 제보 경피. 자기부담금 없다. 자기부담금 대신에 소손해 면책금 10만 원이 있다. 이걸 초과하면 전액 지급하고 초과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보험금 없는 거예요. 보험금은 제보 경피.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밭작물, 생산비 보장 밭작물 여기 암기했듯이 시설작물, 버섯작물도 암기하셔야 돼요. 제보 경피, 제보 경피 이렇게 입어점 읽으셔야 됩니다. 또 빨라집니다. 천천히 할게요. 중요한 건 여기 시설작물, 작물에는 비례보상을 합니다. 이거 별표 쳐야 돼요. 비례보상을 합니다. 50%에서 100% 이렇게 가입 비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보험료 반만 냈으면 보험금도 당연히 반만 받는 거겠죠. 일부 보험이면 일부만 받는 거겠죠. 비례보상 합니다. 참고로 시설, 우리 좀 있으면 배울 시설, 원예 시설은 비례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비가림 시설 할 때 제가 비원 그래가지고 비가림 시설과 원예 시설은 비례보상이 없다. 80에서 130%, 90에서 130% 선택할 때 그 선택 자체로 하나의 전부보험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좌우간 원예 시설은 비례보상이 없는 대신에 없지만 이 시설작물, 버섯작물 오늘 공부할 내용은 비례보상을 할 겁니다. 가입 비율이 이 정도니까 당연히 비례보상을 하겠죠. 일부 보험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계산한 보험금, 이 보험금은 제보 경피 말하는 거예요. 재배 면적의 보장 생산비, 이제 가장 비싼 보장 생산비일 테고, 경과 비율, 피해율. 근데 그 보험금에 이렇게 비례보상을 하는데 분자는 보험 가입 금액이 맞습니다. 원래는 우리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액분의 보험 가입 금액이었어요. 비례보상 하면은. 근데 이 가액 자리에 재배 면적과 보장 생산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재배 면적과 보장 생산비. 통상 가액이라고 불러요. 보험 가액이라고. 지워버리고 그냥 당연히 이렇게 재배 면적과 보장 생산비가 분모에 들어간다. 일단은 비례보상이 있다. 중요한 건 경과 비율. 피해율부터 할까요? 여기 피해율 나왔네요. 생산비 보장에서 배운 거랑 똑같죠. PB, 손비, 일미입니다. PB. 피해 면적 비율 또는 피해 비율 또는 피해 면적 비율. 손비는 손의 정도 비율, 일미, 유보상 비율 없다가 들어왔으니까 생산비 보장, 밭작물이건 시설작물이건 버섯작물이건 다 유보상 비율 들어갑니다. 이제 재배한 면적분의 이번에 제로 피해 면적. 손의 정도 비율은 이제 2, 4, 6, 8, 10, 20, 80, 60, 80, 100, 50% 손의 정도다. 우리 손의 정도와 손의 정도 비율은 엄격하게 구별하기로 했어요. 출제자가 이런 거 참 함정으로 만들기 좋아합니다. 50% 손의 정도다. 그러면 손의 정도 비율로는 60%로 바꾸는 거 우리 여러 번 했어요. 감자에서부터. 자, 경과 비율 하러 가겠습니다. 자, 피해율은 PB, 손비, 1입니다. 경과 비율은 수확 개시 전인지 수확 개시 이후 사고인지 그것부터 구별하고 밭작물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건 간단히 읽고 넘어가도 돼요. 생산비 보장 밭작물에서 수확기 전인지 수확기 중, 수확 개시 후, 수확 개시 후, 수확 기중, 수확 개시 후 사고인지에 따라서 수확 개시 전이라면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표생일분의 생일이겠죠. 표준 생장일수분의 생장일수. 수학 개시 후면 1 마이너스 표수일분의 수일. 얼마나 투입했는가, 이건 얼마나 회수 못했는가, 그런 개념이에요. 그 경과 비율이. 이 시설 작물이 23개고 버섯 작물이 4개 품목인데, 그 중에 요 경과 비율이 없는 품목은 미리 암기해야 돼요. 이거는 장미하고 부추. 버섯에 가서도 표고버섯은 톱밥 배지 재배도 있지만 표고 원목 재배입니다. 이 3개는 처음부터 암기. 경과 비율이 없다, 경과 비율이 1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경과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생산비 보장 방식이니까 경과 비율이 있을 테지만 적용하지 않는다. 장미, 부추, 표고 원목 재배 3개. 장미, 부추, 표고, 버섯 원목 재배 3개. 자, 만일에 수확 개시 전 사고였다면 알파값을 알아야 돼요. 준비기 생산비 개수, 요 알파값은 자, 가장 확실히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40%라는 거. 시설 작물. 버섯 작물은 품목마다 다 다르니까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 일단 시설 작물 23개는 기본적으로 40%다. 고추는 이게 고추가 527이었어요. 브로콜리는 492, 527, 492. 그 나머지는 어차피 경과 비율 1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시설 작물의 기본적으로 40%다. 알파값이 40%입니다. 근데 시파 무숙은 10%예요. 애들은 준비기 때 생산비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다 파종하는 것들이에요. 씨앗값도 뭐 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시파 무숙, 시금치, 파 중에 시설 작물엔 파는 대파도 있고 쪽파도 있는데 당연히 쪽파입니다. 쪽파만 10%예요. 대파는 정식하고 비싸요.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40%로 갑니다. 쪽파만 10%. 자, 시파 무쑥. 작년에 요 쑥갓이 시험에 나왔죠. 작년 시험에 10%인지 아닌지 그걸 물어보는 거였는데, 자, 그리고 또 하나, 기본이 40%가 물론 가장 중요한데, 국화하고 카네이션을 제절화할 때는 반토막 나요. 20%입니다. 국화하고 원래 40%인데, 국화하고 카네이션도 기본 원래는 40%인데 만일에 제절화한다. 제절화하는 거는 이제 한번 따서 꽃다발 만들고 이게 절화용만 해당되니까. 두 번째, 절화를 채취하고 난 뒤 모주에서 곧바로 싹을 틔워 다시 제절하는 방법. 제절화는 20%다. 국화입니다. 국화와 카네이션, 국화 제절화. 암기할 게 참 많아요. 경과 비율을 따로 암기해야 되지. 알파값 따로 암기해야 되지. 그리고 국수멜 냄새, 국화, 수박, 멜론은 수확기 때, 수확 개시 전에 알파값은 따로 40%로 하고, 경과 비율을 따로 구해야 되고, 수확 개시 후에, 수확기 중에 사고 났다. 그럼 경과 비율 1입니다. 국수멜, 이 부분은 다 암기. 경과 비율 관련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수확기 전 사고, 기본 산식, 이제 알고 있을 거고, 수확 개시 후 사고, 1 마이너스 표수 1분의 수일, 암기하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머릿속에 정리돼야 돼요. 기본 40%인데, 시파 무숙 4개는 10%고, 파종하는 것들이에요. 파종하니까 좀 싸겠죠? 정식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국화하고 카네이션, 기본 40%인데 제대로 할 때는 20%다. 그리고 국화, 수박, 멜론, 국수멜, 이건 수확기의 경과 비율이 1이다. 암기. 이거는 똑같은 거. 보장 생산비가 뭔지 말씀드리려고 가져온 거네요. 보장 생산비는 요 준비기랑 생장기만이라 그랬죠. 자, 정식하고 보험 시작되고 수확 개시, 수확 종료. 요때를 뭐라고 불러요? 표생일, 표준 생장일수. 표준 생장일수. 수확 개시하고 수확 종료는 표수일, 표준 수확일수. 그 다음에 여기서 사고 났습니다. 수확 개시 전에 이렇게 사고, 이거를 생일, 생장일수. 수확 개시하고 사고 났습니다. 여기까지. 이거는 수일, 수확일수.
이런 말이 있죠. 생장일수를 표준 생장일수로 나눈 값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너무 당연한 말이죠. 자, 이게 표준 생장일수예요. 이때까지 근데 사고가 여기서 났다. 얘를 초과하면 안 되죠. 생장일수가 더 클 수는 없는 거죠. 당연한 소리를 지워도 됩니다. 이 부분은. 자, 품목별로 다 할 겁니다. 그 23개 품목을 다 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4개로 나눠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자, 표준 생장일수하고 표준 수학일수. 이거 암기해야 되는가? 작년까지만 해도 보장 생산비 표가 있어요.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가 얼마 들어간다. 3만원, 2만원 들어간 것도 있었고, 시금치 같은 거는 뭐 3,000원, 2,000원이었고, 상추도 뭐 2,000원인가 그러고, 파프리카가 28,000원, 딸기가 뭐 19,000원. 근데 그때도 암기 안 했고, 근데 문제는 우리 표준 생장일수, 고추 브로콜리는 암기했습니다. 100일, 130일. 기억나셔야 돼요. 고추는 100일, 그러니까 수학 개시할 때까지, 브로콜리는 130일. 근데 요 시설작물 품목에서 이걸 어떻게 암기하는가? 왜 이런 고민이 드냐 하면은 작년에 쑥갓의 표준 생장일수를 문제에서 안 주고 우리한테 암기해서 풀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50일. 찍어서 풀었는데 이걸 암기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암기할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거 정리하십시오. 딸기는 6개월이나 수확을 합니다. 수확 개시하고 수확이 종료될 때까지. 얘는 7개월이네요. 8개월 가까이 되네. 이게 참외 같은 경우, 파프리카. 가지는 아예 덕입니다. 가지는 수확이 계속 되는 모양이에요. 카네이션도 그렇고. 근데 이걸 어떻게 암기합니까? 못하지. 표준 생장일수 중에 중요한 거 정도는 혹시나 그냥 한 번 정도 이 국화, 쪽파, 카네이션 한번 여러분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이거 뭐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웬만하면은 암기하세요, 암기하지 마세요 정해주고 싶은데 이걸 출제하면 안 되죠. 이것만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본 다음에 이제 품목별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5회 문제입니다. 5회 변형 문제. 자, 5회 시설작물, 버섯작물, 시설작물, 딸기.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오나 볼까요? 보험 가입 금액을 아예 줘버렸네요. 뭐 보장 생산비를 주는 게 아니고. 제곱미터당 그럼 보장 생산비가 얼마 있겠어요? 만약에 최대로 가입했다. 보장 생산비가 1000에 12,300원. 최대로 가입했다. 50에서 100% 가입했으니까 만일에 최대로 가입했다면 예를 들어 이런 개념이에요. 가입 면적. 재배는 800 했답니다. 자, 이런 걸 자꾸 질문하시는데 자, 가입은 1000을 했답니다. 가입. 근데 재배는 800 하고 있대요. 딸기를 800 재배하고 있답니다. 가입은 뭐 하우스 동 전체를 가입했다 손 치더라도 현재 딸기는 800만 재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재배 면적이죠. 재보 경피 할 거니까 재배 면적에 보장 생산비 이렇게 갈 거니까 보험금 계산할 때 나머지 200은요. 나머지 200은 뭐 놀리든지 아니면은 다른 뭐 상추를 심어서 삼겹살을 먹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딸기를 800 심는데 사고가 났으니까 이 딸기에 대한 보험금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딸기만 얘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 200은 신경 쓰지 마세요. 뭘 하든지. 저건 재배는 800이다. 손해 정도가 30. 이런 함정. 이 5회 때는 차라리 이걸 물어보려고 했었겠죠. 30%니까 우리 손해 정도 비율이 40%로 계산할 줄 아냐? 뭐 이런 거 물어보려는 거였고 피해 비율은 아예 좋습니다. 피해 면적 비율. 피해 면적 비율이 30이란 거는 요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이 30이라는 거예요.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 그리고 이것도 좋네요. 정식일부터 수확 개시. 그러니까 정식하고 수확 개시를 우리가 표생일이라고 부릅니다. 표준 생장일수. 수확 개시하고 수확 종료일 거는 표준 수확일수, 표수일이에요.
여기는 90일이었고 그때는 182일이 아니라 이게 아마 다른 걸로 30일인가로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거 제가 지금에 바꿔서 수정을 한 겁니다. 30일론가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 표에 맞춰서 제가 수정을 한 거예요. 변형을 한 겁니다. 근데 수정하고 봤더니 조금 뭔가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말씀드릴게요. 물음 1이 이거였어요. 물음 1. 수확하고 나서 수확 일로부터 수확 종료일까지 5분의 1 경과 시점에서 사고가 났다. 경과 비율만 구하랍니다. 보험금 구하라는 게 아니고 15점짜리였는데 경과 비율만 구하랍니다. 수확 개시 이유입니다. 그러면 한 줄 풀이에요. 한 줄. 표수일이 얼마? 문제에서는 그때 아마 30일인가 그렇게 주어졌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30일이었다. 60일이었나? 5분의 50일이었나? 예를 들어 50일로 주어졌습니다. 제가 변형하기 전에. 그러면 5분의 1 경과했다. 그러면 여기가 10일이란 소리예요. 51분의 11. 그래서 0.8 이게 답이었습니다. 51분의 11이니까 0.8이겠죠. 근데 지금 182라고 이론서에 나와 있으니까 182라고 주면은 어색한 일이 발생해요. 5분의 1이 경과했다 그러면 36.4, 182분의 36.4 하루 이틀 1, 2, 3, 4 계산하는데 소수점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어버렸습니다. 5분의 1, 5분의 1, 80%. 그러니까 그때는 얘가 예를 들어 50일이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풀라는 거였겠죠. 왜? 분모가 표수일, 분자가 수일 그랬으니까 그냥 5분의 1로 그냥 풀어도 답은 똑같으니까. 다음 그냥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정식하고 수학 개시 이거를 표준 이게 표준 생장일수죠. 정식하고 수학 개시일까지. 역시 5분의 1. 그때 이렇게 5분의 1 경과 시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절대 안 나오죠. 며칠 지났다로 나오죠. 당연히 며칠 지났을 때 표준 생장일수하고 생장일수로 구하는 거지. 5분의 1. 그러면 다들 이렇게 풀어버렸겠죠. 뭐 0.52 이렇게 5분의 1로 해서 알파를 또 물어본 거였겠죠. 알파는 40%. 여기. 출제자 의도가 손해 정도 비율, 손해 정도와 손해 정도 비율 구별할 줄 아냐? 그리고 그 준비기 생산비 계수 알파 값이 기본적으로 40%인 거 아냐? 이제 수학 개시 전이니까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표생일이면 90일, 생일은 18일. 왜? 5분의 1 지점이 18일이니까 정확한 거죠. 네, 5분의 1로 계산해도 답은 어차피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험금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 이게 오해가처럼 지금 나오면 이거 욕 많이 먹습니다. 이게 보험 가입 금액으로 주고 그리고 나서 괄호 해놓고 최대 가입 이런 말이 써져 있어야 돼요. 아니 50%를 선택했는지 100%를 선택했는지 모르고 보험 가입 금액을 주는데 우리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재보경피로 하는 거예요. 재보경피. 그러니까 비례 보상을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자, 재배 면적, 보험금. 다시 정리할게요. 보험금 계산할 때는 반드시 재배 면적으로 합니다. 현재 딸기 재배하고 있는 딸기에 대해서만 문제 풀어 그랬으니까 피해 면적도 딸기 피해 면적을 말하는 거고요. 자, 보장 생산비를 모르는데 맞아요. 오해에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확인 안 해가지고 최대 가입이란 말이 반드시 있어야지. 가입 면적이 1000이니까 가입 금액이 1230만 원이면은 보장 생산비가 12300원이었구나. 요 말이 주어집니다. 지금 요 말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이거 이의제기 심각하게 들어가죠. 왜? 보장 생산비를 알아야지 우리가 보험금 구하는데 재보경피 경과 비율이야 구했고 피해율도 여기 피해율은 PB 손비 미보상 비율 없음 1미 그러니까 피해 비율 얼마였어요? 30% PB 30% 손해 정도가 40이니까 손비 40% 미보상 비율 없으니까 1-0 여기 1-0 해서 PB 손비 피해율도 구했습니다. 재보경피까지 다 구했는데 요 보장 생산비를 알 수가 없었네요.
다음에 오해 문제를 변형할 때 제가 완벽하게 변형하겠습니다. 변형까지 했는데 이 말을 빼먹었네요. 최대 가입 비율로 가입함. 100% 가입했겠구나. 100% 가입했으니까 가입 면적 1000, 보험 가입 금액 1230.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가 이거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바로 수정해 놓겠습니다. 자, 그럼 보험금은 재보 경피다. 재배 면적으로 보험금 지급하겠죠. 딸기만 피해 작물이 딸기니까 800 재배하고 보장 생산비 이렇게 재보 경피. 자, 중요한 내용 한 페이지 한 다음에 품목별로 갈게요. 품목은 4개로 나눠 산다고 말씀드렸죠. 자, 자기부담금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만 자기부담금 역할을 하는 게 있죠. 자기부담금의 역할. 잠시만요. 펜이 지금 부러졌네요. 끝이. 태블릿 펜이 제가 방금 좀 흥분했는지 바닥에 태블릿에 막 힘줘서 눌렀더니 끝이 부러져가지고 바꿨습니다. 자, 시설 작물이나 버섯 작물은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험금 계산할 때 자기부담금 안 빼는 거예요. 그냥 재보 경피에서 끝나지 재보 경피 자 그러면 안 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 역할을 하는 소손의 면책금이라는 게 있어요.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초과해야지 전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보장하는 재해로 사고당 생산비 보험금이 10만 원을 초과해야지 10만 원 이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하면 지급되지 않고요. 초과 이걸 소손의 면책금이라 그래요. 자기부담금 역할을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따로 없어요. 중요한 거. 자, 사고 일자 확인 어디서 본 거죠? 사고 일자 확인 우리 고추 브로콜리에서 봤습니다. 경과 비율 정하기 위해서 사고가 며칠 날 사고가 발생했는지 우리가 특정을 해야 되는데, 자, 원칙은 재발생 일자. 자, 언제 태풍이 불었고, 언제 뭐 폭설이 내렸고, 자연재해 조수해입니다. 저 화재는 특약으로 가입해요. 자연재해 조수해지만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어야지 원칙적으로 시설작물, 버섯작물 보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지 않고 시설에 피해가 없으면은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데, 다만 70% 이상 피해를 입어가지고 전체를 포기한다, 뭐 또는 특보가 내렸다, 그때는 보장한다 그랬어요. 참고로 지금 이 실무에서는 실제로 실무에서는 시설물에 피해는 없는데 조수에 뭐 두더지가 와서 다 헤집어 놔버렸습니다. 시설에는 피해 없겠죠. 작물에 피해만 있겠죠. 그때는 시설 작물 보장합니다. 버섯은 말고요. 시설 작물 얘기합니다. 버섯은 표고버섯 특약이 있어야 따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시설 작물 시설에 피해 없이 요 조수의 경우는 시설에 피해 없어도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론서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자연재해만 말 나온 김에 잠깐 볼까요? 보장하는 재해 보면은 이게 원칙입니다. 시설, 버섯 모두 이 직접적인 피해가 있어야 돼요. 시설에. 근데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로서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70% 이상 피해가 있고 전체 작물의 포기를 하면은 이제 시설 작물의 케이스는 보장해 줍니다. 특보 있으면 이제 보장해 주는 것도 맞고, 물론 이것도 시설 작물에만.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 자연재해라고 이론서에 써졌죠.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의 경우는 보장하지 않는데 70% 이상 피해 입고 전체 포기하면 보장해 주겠다. 근데 조수에는 시설에 직접 피해 없이 두더지가 와서 헤집었다, 새가 날아와서 다 파먹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보장해 주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그래요. 이론서에서도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왜? 자연재해라고만 나왔어요. 조수에는 어쩌라고? 조수에는 자연재해만 이번 케이스니까 조수에는 그냥 보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실무에서도 조수에는 보장하니까. 저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면은 욕먹겠죠? 자, 왜 갑자기 이 얘기 나왔는지 다시. 자, 경과 비율을 위해서 우리 언제 사고 발생했는가 특정을 해야 되는데,
사고일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계약자한테 언제 사고 발생했습니까? 물어보거나 또는 기상청 자료가 있을 겁니다. 원칙적으로 언제 발생했어요? 발생일자가 사고일자인데 예외로 우리 고추 브로콜리는 자 읽어보죠. 고추 브로콜리가 더 중요하긴 하니까 지금 시설작물 버섯작물 하는 중입니다. 얘는 수확기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요. 자, 수확기 이전에 연속적인 사고라는 표현을 써요. 고추 브로콜리는 지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얘는 연속이라는 표현을 써요. 시설작물에서는 연속적인 자연재해로 사고가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폭염과 냉해라 그랬어요. 연속적인 자연재해로 사고 일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는 수확 개시 전이면 특보 발령일, 수확 개시 후면은 최종 출하일. 자, 수확 개시 전 사고였다 그러면 이 연속적인 사고로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을 때 특보 발령일로 하고, 수확 개시 후에는 연속적인 자연재해로 일자 특정 못할 때는 최종 출하일로 한다.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특보 발령일 수확 개시 전에, 수확 개시 후에는 최종 출하일로 한다. 암기. 근데 연속적인 자연재해 그려놓고 예를 들어서 연속이란 표현 쓰고 폭염과 냉해 이런 표현을 썼어요. 폭염은 우리 맞습니다. 폭염은 좀 연속돼야지 피해가 생기겠죠. 반짝 아주 뜨거웠다고 그 타 죽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폭염은 우리 적과정 종합에서는 2일 이상 33도, 뭐 인삼 폭염은 뭐 7일 이상 30도 이렇게 좀 연속이 있었어요. 2일 이상, 7일 이상, 2일 이상 33 맞죠? 7일 이상 30도 맞죠? 근데 냉해는 이런 기간이 사실은 없어요. 냉해는 근데 좌우간 이론서에 냉해도 냉해가 갑자기 엄청나게 하루 동안 엄청나게 갑자기 영하로 내려가 가지고 얼어 죽었다. 그러면 피해가 생길 텐데 이건 또 연속적인 피해라고 했습니다. 이론서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관 폭염 냉해를 예로 들었고, 고추 브로콜리랑 비교해요. 고추 브로콜리는 연속되는 게 가뭄, 폭염, 병충해. 이게 기본적으로 연속되죠. 가뭄, 폭염, 병충해. 이건 지속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끝나는 날을 이렇게 특정할 수 없을 때는 끝나는 날로, 비 오기 전날, 가뭄 같은 경우는 비 오면 끝나는데 그 전날로 하기로 했고, 만일에 그 전에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조사가 이루어진 날 이렇게 했어요. 조사가 이루어진 날. 근데 여기는 조사가 이루어진 날 그런 표현 안 씁니다. 시설작물에서는 수확기 전이면 특보 발령일, 수확기 개시 후면은 최종 출하일. 그리고 가장 많이 질문 받는, 이 질문 참 많이 해요. 뭐 개인적으로든 댓글에서든. 시설작물이나 버섯작물에서 동일 작기, 한 작기라는 게 이제 한 번 키우는 걸 말하는 거죠. 동일 작기에서 2회 이상 사고가 난 경우 동일 작기 작물 이전 사고의 피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그냥 하도 질문하니까 그냥 색깔까지 칠했습니다. 이전 사고의 피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뭐 어떻게 감안하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농구원에 물어봐도 몰라요. 농협선보도 모른다고. 한번 옛날에 통화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모른다고 그러고. 농협선보도 뭐 두루뭉술하게 얘기는 했는데 어떻게 감안하라는 얘기인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죠. 감안해라. 어떤 분들은 보험금을 뺀다. 어떤 분들은 피해율을 차감한다. 어떤 분들은 피해 면적을 차감한다. 뭐 이런 거는 출제되기 어렵겠죠. 이렇게 논란이 많고 이론서에도 딸랑 한 줄 분명하게 도대체 어떻게 감안하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찝찝하니까 우리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정리는 해보죠. 시험에는 안 나올 걸 전제로, 못 낼 걸 전제로. 이제 약관에 보면은 똑같은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 약관에서 어차피 이론서가 온 거니까 피해율은 피해 비율과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하여 산정. 맞죠? PB, 손비. 물론 미보상 비율도 이제 적용하고, 피해율은 산정하며, 약관에 있는 용어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각 요소는, 이게 중요해요. 각 요소는 동일잡기에서 2회 이상 사고가 난 경우 이전 사고 피해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PB, 손비, 일미. PB는 이렇게 하고 손비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약관에 있어요. 여기서 각 요소가 뜻하는 게 요 피해 비율, 손해 정도 비율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즉 피해 비율도 감안해라. 이전 사고를 감안해라.
손해 정도 비율도 감안해라. 이제 이런 의미일 겁니다. 각 요소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각 요소라 그랬으니까, 처음 사고 나고 두 번째 사고 났어요. 그럼 두 번째 사고 날 때는 이전 사고를 감안해야 돼요. 피해 면적도 감안하고, 즉 이전 사고에서 피해를 이만큼 봤는데 뭐 일부 피해 본 거 있고, 뭐 손해 정도에 따라 완전히 다 망가진 것도 있고, 일부 한 20% 피해 입은 것도 있을 거고, 피해 면적도 감안하고, 재배 면적도 감안하고, 완전히 다 피해가 심해서 재배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면적도 감안해서 빼고, 원래 1000제곱미터 가입했는데 이번 사고로 500제곱미터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 현재 재배하고 있는 거는 이전 사고 감안하면 현재는 500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피해 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감안해라. 손해 정도 비율도 엄밀히 따지면 감안해라가 맞겠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석하면은, 이전 사고에서 20% 정도 피해 입은 파프리카가 마치 이제 맥스의 개념 비슷한 걸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이번 사고에 보니까 50% 정도 피해 입었네. 그럼 얘를 감안하면은 이번 사고로는 30%. 왜? 이번 사고에 보험금 받아갔을 거니까. 이전 사고에 보험금 10만 원 넘어서 받아갔겠죠. 이번 사고로는 피해율이 한 50% 돼 보인다. 그러면 얘를 감안해서 30%만 감안하겠다. 그러니까 피해 면적도 감안하고, 재배 면적도 감안하고, 손해 정도 비율도 다 감안하고, 그러니까 피해율을 차감한다 이러면은 이게 다수설이긴 해요. 근데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현장 실무에서 할 일이지 시험에서 나올 문제는 아니다. 다만 대전제가 하나 있어요. 감안하는데, 이전 사고에 내가 1000만 원 가입했어요. 이전 사고에서 800만 원 받아갔습니다. 800만 원. 이거는 확실히 감안해야죠. 이번 사고로 받을 수 있는 최대는 200만 원이다. 왜? 보험 가입을 한도로 하니까.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하니까. 보험 가입 금액을 어디 써놨는데? 있네요. 품목별을 보면은, 자, 모든 품목의 첫 번째 줄에 써져 있는 게 이겁니다. 모든 품목에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보상하는 제로 오케이, 사고마다 이것도 오케이, 동단위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케이입니다. 동단위로 하는 거예요. 하우스별로, 단지 단위 전체로 하는 거 아니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을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보험가입 금액 내에서 보상한다. 이 말은 사고마다 지급한 보험금의 합이 어차피 보험가입 금액은 넘지 못한다. 그 말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감안할 때도 당연히 감안해야죠. 그거는 보험가입 금액, 이전 사고 보험가입 보험금도 감안해서, 이거는 이제 확실한 거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죠. 이거 질문 오면은 제가 앞으로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시험에 나오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장 추상적인 거고, 합리적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정하십시오 이러고 말 겁니다. 체크라고 써놨네요. 핵심 내용이라고 써놨는데, 자, 일단 작물 중에 우리 본 것도 있고 안 본 것도 있고, 빨간 펜으로. 자, 장미하고 부추, 표고, 원목, 제보, 경과비율 없음. 오케이.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기본 40. 맞습니다. 시판 무숙 10%라 그랬어요. 국화하고 카네이션, 제조라 20%. 국화, 수박, 멜론은 수확기의 경과비율이 1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추는 경과비율이 없으니까 제보 경피가 아니고 제보 피겠네요. 제보 피. 근데 제보 피에 주는 게 아니고 70%만 줍니다. 부추는 색깔 따로 칠하고. 왜냐하면 부추는 사고 나서 피해가 심하게 와서 이제 그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근데 죽지만 않았다면은 이게 또 자라나요. 그래서 또 뜯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만 지급해요. 그리고 장미는 죽은 경우, 고사한 경우. 요 장미는 이게 또 논란 있다가 지금은 거의 다 정리됐으니까 제가 별표 치고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말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정리됐어요. 장미는 고사한 경우와 생존한 경우를 나누어서 고찰한다. 문제도 그렇게 출제된다. 장미는 따로 살펴봐야 된다. 죽은 경우, 살아있는 경우. 보장 생산비도 다르고. 가입할 때는 이제 어떻게 가입하는지. 장미는 좀 오히려 이런 분이 이게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건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니까 질문 많이 하니까, 자, 이게 핵심입니다. 한번 들어봤죠. 39분.
품목별로. 근데 충분합니다. 다 지금 뭐가 반복돼요. 그러니까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버섯까지 마무리됩니다. 자, 품목별 보험금 해가지고 자,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가지로 구별해서 공부할 겁니다. 첫 번째는 뭐 많아요. 23개 중에 이게 거의 열 몇 개죠. 이걸 다 암기해라. 이거 암기하는 그 두 문자도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한번 검색해서 근데 검색 암기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자, 품목별 보험금은 네 가지로 한다. 첫 번째는 뭐 많은데 두 번째는 장미예요. 장미. 세 번째는 부추. 네 번째는 시파무수. 이렇게 네 개로 나눠서 할 겁니다. 장미하고 부추는 경과 비율이 없어서 중요하기도 하고 장미는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 구별한다는 게 중요하기도 하고 부추는 이게 또 경과 비율이 없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70%만 지급해요. 다 주지 않습니다. 제보 피해 그러니까 보험금의 70%만 준다는 게 더 중요하고 시파무숙은 알파가 10%여서 따로 구별합니다. 이렇게 네 개예요. 이게 머릿속에 정리되면은 안 잊어먹어요. 나머지는 첫 번째 거는 쭉 많아요. 뭐가 이렇게. 근데 이 중에 특히 신경 써야 될 거는 국화하고 카네이션 제조라 문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국화, 수박, 멜론, 국수멜은 수학기 사고 나면 경과 비율 1로 한다. 그래도 여러분이 출제다라면 장미, 부추, 시파무숙에서 내겠죠. 나온다면. 보겠습니다. 보험금은 제보경피다. 그 작물, 해당 작물의 재배 면적, 해당 작물의 보장 생산비, 경과 비율, 피해율, 제보경피. 이 재배 면적과 보장 생산비는 주어질 테고 경과 비율은 수확기 전 사고인지 수확 개시 후 사고인지 지금 수확기 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론서에는 그때 경과 비율 구하는 산식이 다르다. 알파 1-알파 생장일수 표준 생장일수 1- 표수 1분의 수일. 네, 준비기 생산비 계수는 자 기본적으로 40% 국화 카네이션 제제라 재배는 20% 시파무숙은 네 번째에서 볼 거예요. 이건 10%입니다. 국수멜은 수확기 중 사고의 경과 비율, 수확기 중 사고 경과 비율이 1이다. 국화 수박 멜론은. 그리고 또 하나, 이걸 가지고 억지로 문제를 하나 만들었는데 유치하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놓죠. 자, 수확기 중 사고인 경우에 계산했더니 경과 비율이 10% 미만이다. 경과 비율이 10%, 경과 비율이 작으면 보험금도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과 비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러니까 회수를 그만큼 많이 해갔다는 거니까 그 보험금도 작아지는데 그렇다고 경과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그래도 최소한 10%로 한다. 기본적으로 이건 전 품목이 이런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 품목이 이렇습니다. 시파무숙도 포함해서. 다만 장미 부추는 경과 비율이 없으니까 고려하지 않으면 되고 그리고 국수멜은 걔들은 무조건 1로 하니까 수확기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전 품목 10% 미만이면 10%로 합니다. 다만 제외가 있어요. 오토푸도쌍은 제외하라. 우리 많이 먹는 거예요. 오이, 토마토, 풋고추, 호박, 상추 이게 제일 많이 먹는 거라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10% 이건 제외니까 혹시 10% 밑으로 가도 그냥 10% 밑으로 그대로 하면 돼요. 5%다 경과 비율이 그 말은 95%나 입니다. 수확해 가버렸다는 소리입니다. 거의 다 이거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5% 남았어요. 그러면 그냥 5%로 해라. 제외니까. 이거를 오토푸토쌍이라고 하는데 오토푸도쌍. 오이, 토마토, 풋고추, 호박, 상추, 오토푸도쌍이라고 보통 암기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이제 이게 들어온 내용인데 24년도에 표준 수확 일수보다 실제 수확 개시일부터 수확 종료일까지 일수가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어차피 강의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뭔가 좀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잘 이해 안 돼요. 그냥 유추는 할 수 있죠. 표준 수확 일수보다 실제
첫째 개시일부터 수확 종료일까지 일수가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때는 10%로 하지 않고 그냥 나온 대로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한 100일 정도 수확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수확을 개시하고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이제 표준적으로는 100일이 걸리는데, 자,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만일에 10% 미만으로 나왔으면 그럼 10%로 해주겠다 말이에요. 최소 경과 비율을 인정해 주겠다 10%로. 그런데 수확이 완료를 이렇게 정해진 것보다 더 당겨서 수확을 완료했다. 그럼 더 많이 수확해 갔다는 소리니까, 더 많이 수확해 갔으니까 경과 비율이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경과 비율이 줄어든다는 거는, 그러니까 더 많이 수확해 갔으니까 보험금도 줄어든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경과 비율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95일째 사고 났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95일째. 원래는 1-100분의 95죠. 정상이라면. 그럼 얼마예요? 5%가 경과 비율이네요. 그럼 빨리 10%로 바꿔주겠다 이 말이죠. 110% 미치니까. 근데 멋대로 95일로 96일로 바꿨다고 칠게요. 이렇게. 그럼 이것이 약 한 3%, 2%밖에 안 될 거예요. 이거는. 경과 비율이 확 줄어들어요. 일찍 수확해 가버렸다. 그러면은 당신 일찍 수확해 갔으니까 그냥 경과 비율을 인정해 주지 않겠다. 그냥 2% 그대로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이해될까요? 제가 말이 좀 빨랐는데 2% 그냥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그냥 읽어보시는 걸로 해도 돼요. 표준 수확일수보다 실제로 더 먼저 수확해 가버렸다. 수확이 완료됐다. 그러면 수확 완료일수가 더 짧아진다. 그러면 경과일수가 사실은 더 줄어드는데, 보험금도 더 줄어드는데, 그거는 이제 농민이 일찍 수확을 종료했으니까 그냥 10%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시험과 관련해서. 그다음 피해율은 PB 손비 일미입니다. PB 손비 일미. 면적, 그러니까 재배한 면적분의 피해 면적이고, 손해 정도 비율은, 자, 이거 누차 강조합니다. 손해 정도에 따른 손해 정도 비율, 이제 아셔야 돼요. 지겨울 정도로. 문제에서 손해 정도로 나왔는지, 손해 정도 비율로 나왔는지. 그러면은 20, 40, 60, 80, 100으로 한다. 단! 자, 이렇게 계산한, 즉, 제보 경피로 계산한, 위에서 계산된 보험금은 제보 경피예요. 했어요. 그런데, 가입을 조금밖에 안 했다. 예를 들어 50% 가입했다. 그러면은 보험금도 반만 받아가겠죠. 위에서 계산한 보험금 제보경비 곱하기, 자, 분모에는 그의 작물의 재배 면적, 그 작물의 보장 생산비 분의 가입 금액. 제보분의 가입 금액인 거예요. 이거 별표. 한 문제만 일단 보죠. 문제. 자, 이거 그냥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여러 문제 준비해 놨네요. 파프리카부터 보겠습니다. 파프리카 시슬작물 파프리카입니다. 얘는 기본 작물이에요. 알파값도 40%인 거. 자, 물음에 답하시오 해놓고, 자, 볼게요. 자, 1000 가입했고, 50% 가입비율로 가입했습니다. 보험료가 싸지겠죠. 다만 보험금도 반밖에 못 받는다 생각하십시오. 보장 생산비는 이렇게 비싸요. 28,400원. 자, 재배도 1000 좋네요. 가입도 1000, 재배도 1000. 근데 피해를 이번 재해로, 자, 보상하는 재해로 직접적인, 자, 이런 말 좀 읽어볼까요? 자, 보상하는 재해가 있었고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작물의 피해, 오케이, 그럼 보상해 줍니다. 직접적인 피해.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는데 작물 문제가 나오면은 그래도 풀어야 되긴 하겠지만 정확하게 표현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PB, 피해를 계산할 때 PB는 50%네요. 1000분의 500 PB, 손비 1미. 피해를 계산하는 거죠. 이거는 표수일이 100일. 파프리카 표수일 100일입니다. 암기하셔도 좋네요. 자, 이거는 표생일, 표준 생장일수. 이거는 표준 수확일수는 223일. 223일. 파프리카는 한 7개월이 넘도록 계속 수확. 미보상 비율도 주어졌고. 손해 정도에 따른 작물 면적. 지금 피해가 500제곱미터죠. 그러면 그 500제곱미터를 이렇게 손해 정도에 따라서 구별했어요. 100, 200, 300, 500 맞죠?
자, 지금 이거 보면은, 피해 면적이 500제곱미터인데 이걸 전수조사했죠. 전수조사한 겁니다. 전체를 쫙 봐가지고, 이 면적은, 이 정도는 20%. 이거는 10을 빨리 지우고 여러분 20%로 해야 돼요. 손의 정도 비율로 바꿔야 되니까. 30대 40, 60, 80, 100. 이렇게 하시는 거는 이제 이해했는데, 전수조사 하려면 힘들지 않겠어요? 다 조사하려면. 근데 지금 제 생각에, 제가 지금 확인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잘 안 돼요. 모릅니다. 이 실무에 계신 분도. 이게, 이 시설 작물은 손해평가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법인에서 다 가져가서 하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답니다. 시설 작물은. 근데 우리 이론서로도 그냥 기본적으로 읽다 보면은 그냥 손해 정도 조사할 때, 피해 면적 조사할 때 이거 전수 조사하는 것처럼 서술돼 있어요. 다 이 손해 정도에 따라서 손해 정도 비율, 피해 면적에 따라 정한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거 보면 전수 조사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 하죠. 근데 제 생각엔 표본 조사할 것도 같은데, 근데 피해 면적에 따라 이제 구간 딱 정해가지고. 근데 우리 이론서에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시설작물, 버섯작물 중에 유일하게 표고 원목만 다 조사하기 힘드니까 그 본수에 따라서 표고 원목만 표본 조사를 한다고 돼 있어요. 표고 원목 재배만이. 벼서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손해 정도 비율 이거 할 수 있다고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손비 총 500인데 이거는 50제곱미터는 20%. 자, 생략. 그래서 손비가 정해졌으면 PB 손비 일미하시면 돼요. 자, 문제. 정식하고 40일째 사고 발생했답니다. 그러면은 수확 개시 전이네요. 수확 개시 전 40일째. 표생 1분의 생일 100분의 40. 빨리 경과 비율만 정하면 됩니다. 경과 비율은 알파 값은 기본 40%라고 말씀드렸죠. 100분의 40이니까 0.64. 자, 재보경피입니다. 그러면 재배 면적은 1000. 자, 보험금 구하러 갑니다. 재보 면적 50% 가입했으니까 비례보상 저거 강조하려고 말씀드렸는데, 자, 비례보상 할 거예요. 어차피 보험금은 자, 경과비율도 구해줬고 피해율도 구해줬어요. 피해율도 피해 면적 비율 손해 정도가 이게 0.74, 미보상 비율 1미에서 0.333. 지금 드린 자료에 이게 지금 1미 계산 안 해가지고 전부 다 이게 안 맞아서 다시 보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이 600만 원, 605만 2,608원이라고 답으로 제출하려고 했는데, 잠깐 그러는 거죠. 이렇게 계산한 보험금에, 자, 이렇게 계산한 보험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서 계산한 보험금에 그대로 주지 말고 비례보상 하랍니다. 그냥 시간 없으면, 50%니까 50% 이래도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재배 면적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계산 과정을 보여주려면, 자, 이렇게 한번 쓰십시오. 보험 가입은, 재배 면적은 재배 면적과 보장 생산비. 그 다음에 이거는 50% 가입한 거죠. 그럼 얘 곱하기 50%. 어차피 약분하면은 5분의 1이긴 한데, 계산 2분의 1이긴 한데, 50%이긴 해요. 한번 써 주십시오. 이렇게. 최종 지급 보험금, 빨간펜으로. 자, 계산한 보험금은 이거 맞는데, 최종 지급 보험금은 비례 보상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물음이, 자, 정식일로부터 40일째 폭염특보가 발령됐답니다. 다 되었고, 이렇게 연속된 폭염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연속되니까 사고일자를 특정할 수 없었을 경우에 보험금은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식일로부터 40일. 아까 표준 생장일수가, 그러니까 수확 개시일까지 100일이라 그랬는데 40일째 사고 나면 수확 개시 전이네요. 수확 개시 전에 이렇게 사고일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수확 개시 전이면 특보 발령일, 수확 개시 후에는 그 최종 출하일자. 그러니까 특정할 수 없었을 때는 사고일자는 특보 발령일, 40일째 특보 발령됐으니까 40일째 사고 난 걸로 본다. 40일째
그러면 이 문제랑 똑같네요. 여기 40일째 사고 발생한 경우 그럼 똑같이 풀어주면 됩니다. 제보 경피한 다음에 비례보상을 반드시 해가지고 똑같이 물음 2는 똑같습니다. 다음 물음 3도 있나요? 물음 3. 수학 개시 후 202일째. 그러니까 원래 수학이 종료 날짜가 얼마였는데 223일이었는데 수학 종료 예정일까지 223일이었는데 즉 223일인데 202일째 사고가 났답니다. 수학 개시 후 어차피 제보 경피예요. 보험금은 재배면적 보장 생산비. 자, 경피. 네. 우리 경과비율 계산할 때 수학 개시 후니까 1 마이너스 표수일분의 수일이죠. 표준 수일 수학일수분의 수학일수. 계산했더니 얼마예요? 거의 다 수학해가고 거의 끝에 사고 난 겁니다. 얼마 회수 못한 거예요? 몇 프로? 계산했더니 0.0942. 그냥 9% 정도 경과일수 9%가 나왔어요. 정확히 쓸까요? 계산했더니 0.0942. 자, 모든 품목입니다. 경과비율을 적용하는 모든 품목, 시설이든 시설작물이든 버섯작물이든 다 10% 미만이면 10%로 해주기로 했어요. 다만 뭘 제외하고 오토, 푸토, 쌍만 제외하고 오토, 푸토, 쌍만 제외하고 오이, 토마토, 풋고추, 호박 아니지 오이, 푸토, 호박, 상추 이게 제외하고 다 10%로 해줍니다. 시판무쑥, 시금치도 다 포함이에요. 장미, 부추는 없으니까 안 하면 되고 10%로 한다. 그럼 경과비율 자리에 0.1. 제보, 경, 피해율도 구했습니다. 똑같이 PB, 손비 1미로 했어요. 근데 이대로 지급하면 안 되죠. 이거를 비례보상에서 지급하니까 50%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최종 지급보험금 10%로 함. 좀 어색한가요? 경과비율이 수학 개시 후에 10% 미만으로 10%로 한다. 어거지로 만든 문제라는 느낌 들죠? 한 문제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장미 부추러 가죠. 시간이 1시간 넘더라도 한 문제 더 해버리겠습니다. 이 중간에 끊으면 어색하니까. 자, 국화 문제네요. 국화 하면은 기본은 40%인데 만일에 제조로 할 케이스다 그러면은 그 알파 값이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20%다. 그것만 신경 쓰면 되겠네요. 국화. 자, 1000제곱미터 가입하고 100% 가입했습니다. 풀로 가입했네요. 재배도 1000 했습니다. 보장 생산비가 13,600원. 이게 기본 스탠다드가 13,600원이고 제조로 하면은 좀 다운돼요. 참 여기서 스탠다드는 영어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 아니면 제조라인 이렇게 가야죠. 자, 피해가 500. 피해가 500입니다. 그러면 PB 할 때 1000분의 50, 500. 자, 표생일, 표준 생장일수 120일. 표수일은 10일. 근데 이 10일이라고 안 나왔지만 제가 10일이라고 그냥 이건 쓴 거예요. 어차피 또 국화하면 생각나야 될 게 두 개네. 하나는 제조라는 알파가 반토막 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국수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국냄새, 국수멜 냄새 어떻게? 만일에 수학기에 사고 나면 경과비율은 무조건 1로 본다. 그러니까 수학기에 사고가 났다 만일에 이게 10일이건 5일이건 표준 수학 일수가 사고 나면 경과비율은 다 1로 한다. 미보상 비율 없음. 손해 정도에 따른 작물 면적 500인데 또 이렇게 이거 똑같습니다. 전부 다. 이건 전부 다 똑같아요. 제가 한 문제 계속 카피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 똑같네. 40일째 사고 발생한 경우 생산비 보장 보험금 구하여라. 여기서 40일은 국화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로 하면 돼요. 보험금은 재배 면적, 보장 생산비, 자, 경과 비율은 수확기 전이니까 40%로 하면 된다. 며칠째? 120분의 40, 표생일분의 생일, 경과 비율, 피해율. 네. 비례보상 해야 되는데, 보험 가액과 보험금이 100% 가입했으니까 같죠? 보험 가입과 100% 가입했으니까 비례보상 없습니다. 위 문제를 제조라 재배로 바꿔서 똑같이 40일째 사고가 났다. 그럼 보험금은
단 이렇게 줘야 돼요. 제조라 보장 생산비는 이렇게 다운됩니다. 1,300원 이렇게. 원래 13,600원이었던 게 제조라 보장 생산비는 다운되네요. 그럼 이걸로 해야죠. 제조라니까. 보험금은 제보 경피. 자, 재배 면적 1,000, 보장 생산비 1,300. 근데 경과 비율 오케이. 경과 비율도 똑같네. 이것만 다르고. 자, 제보 보장 경과 비율 피율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20%인 거 알파가 20%인 거 아냐? 제조라는 그걸 물어본 거고. 자, 세 번째 물음 3. 수학 개시 후 3일째 사고 발생했다. 그러면 경과 비율이 1-10분의 3 이렇게 풀까요? 왜냐하면 여기 1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아니죠. 국수멜은 수학 개시 후 사고의 경과 비율은 무조건 1. 국수멜은 수학 기중 사고다. 경과 비율이 1. 재배 면적, 보장 생산비, 제보, 경과 비율. 재배 면적이 만일에 1000이 아니고 500, 600이라면은 여기다 재배 면적 쓰면 돼요, 그냥. 그때는 이제, 그때는 어차피 초과 보험이 되겠네. 보험 가액과 보험 가액 금액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은 어차피 가입 면적이 더 크니까 가입 금액이 더 크겠죠, 그때는. 재배 면적이 줄어든다면 가액이 줄어들고. 제보 경피. 이거는 이거. 그러니까 물어보는 키워드가 알파 값이 20%인 제조라 케이스 아냐? 또는 국수멜이 수학기에 사고 나면 3일째 사고 났다는 이런 함정이 있더라도 경과 비율이 10분의 3으로 하면 안 되고 1로 하는 걸 아느냐? 이거보다는 실제 시험은 우리 다음 시간에 볼 거 장미, 부추, 그다음에 버섯 다음 시간에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다 기본은 다 여러분 똑같이 뭔가 반복될 거예요. 대신 암기할 게 좀 주르륵 있어서 아이고 소리가 나오려나요? 많이 늦은 시간입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